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커스 제2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중개업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했는데 무효입니다. 무등록 업자와 체결한 보수약정은 무효입니다. 업자. 자, 업이죠. 중개업을 한 자죠. 그러나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닙니다.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계약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자격자가 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4번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격자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게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둥, 지붕 및 주벽을 갖춘 무허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 됩니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언의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의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중개상물이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어도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의 명인망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의 집단, 갖추지 않은 건 안 되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틀린 것인데요.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3년 지나야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이게 틀렸네요.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9명 이상 15명 이하고,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도이사는 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시도이사가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 세 개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인데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2번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소공, 개공만 받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 대상은 되지만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도 역시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교육제도 비교 정리되어 있고요. 암기 프린트 없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6가지 겸업할 수 있습니다. 리언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요. 리얼,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중개사무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인데요. 6번.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 연결이 옳은 것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서류 첨부해야 되는 거 50개 정리를 해놨죠. 1번 개설 등록 신청, 2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 했는데 분사무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4번의 건축물 대장은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고요. 5번이 정답이네요. 사무소 이전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새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에 있다가 강서구로 옮기면 강남구청장이 준 거 반납하고 강서구청장한테 다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6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1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등록증 대여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 지나야 되죠?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받았으면 결격 사유 아닌데 금고, 징역은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 사유죠. 자, 그 다음에 4번 피특정 후견인 결격 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결격 사유 해마다 출제됩니다. 4번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인데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기업, 상업용 건축물, 주택,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언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고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도배업체 소개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토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을 규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보조원에 대해서 1번이 틀렸네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2번 보조원이 이 법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만 받고요. 왜? 업무정지가 개업공개사만 대상이기 때문에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3번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이 세 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과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이 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소속관계사는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게시하다는 거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수, 중개보수 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해야 되고요. 등수사, 보자,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등수사, 보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전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되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